안녕하세요. 평소 당뇨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또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는 시간, 진행을 맡은 신현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해 주실 전문의분 자리해 주셨는데요. 건국대 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만나볼 사례자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드릴게요. 일단 당뇨를 앓으신 지가 약 15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앓으셨는데요. 백내장은 물론이고 심장 쪽도 좋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는 약의 양도 상당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분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올해 나이 60살의 김기분 씨. 남편과 두 자녀를 둔 아내이자 엄마이면서 오랜 직장 생활도 거뜬히 해냈던 그녀. 그런 그녀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 건 바로 심각한 당뇨 합병증 때문이었다는데, 제일 처음에는 눈이 백내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내장 수술하고 이제 2차적으로는 또 심장에 이제 그 고지혈증 때문에 제가 이제 스탠드를 한 번 끼웠는데 이제 또 한 달인가 얼마 있다 또 검사를 받으러 가보니까 또 거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혀갖고서 이제 2차로다가 또 스탠드를 2번을 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몸에 스탠드가 4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이 담석이라는 게 그게 왔었어요. 그래서 진짜 배가 너무너무 아파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도 병원에 가서 이제 그걸 깼어요. 그 시술을 받았죠. 하지만 현재는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녀의 혈당 수치. 지인으로부터 우연히 듣게 된 인슐린 펌프 치료 이후 나타난 변화라고. 제가 뭐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처음서부터 믿지는 못하잖아요. 교수님 말씀 듣고 그 이튿날 바로 이제 충주 센터에 거기 가서 입원을 했어요. 그래 이제 입원을 하고 보니까 제가 한 2, 3일, 3, 4일 되니까 막 혈당이 뚝뚝 떨어지면서 이 몸이 아팠던 게 그냥 거짓말처럼 진짜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서 진작에 올 걸 괜히 안 왔구나. 이걸 몰라서도 안 왔지. 그래 후회가 되더라고요. 정상 혈당 유지는 물론 초기에 비해 인슐린 주입량도 줄어든 상태. 지금은 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뭐 120, 그렇게 120, 식후 120, 130은 그래도 거진 정상에 들어가다시피 하잖아요. 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가면서도 조절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인슐린 펌프 치료 후 혈당 수치가 안정되면서 그녀의 식사 시간 또한 많이 달라졌다. 예전처럼 군것질거리가 많이 당기지 않는 것은 물론 적정량만 충분히 먹어주는 것으로 허기를 느끼지 않게 된 것.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을 덜게 된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느끼던 큰 스트레스가 사라졌다는 김기분 씨. 그전에는 뭐 생선은 많이 먹었어요. 생선은 많이 먹었지만 고기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잘 못 먹었어요. 무서워갖고. 혈당 높아질까 해서 무서워서 이제 못 먹고,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골고루 먹는다는 거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사람은 먹는 재미로 살잖아요. 근데 그 먹지 말라는 게 많으니까 더 먹고 싶고, 그러니까 더 이제 마음이 허하니까 배도 이제 쉽게 고프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맘 놓고 먹어라 하고 골고루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허한 걸 못 느껴요. 그게 좋아요. 규칙적인 운동을 해도 부담이 없을 정도의 체력이 생긴 건 역시 인슐린 펌프 치료 후 나타난 기분 좋은 변화. 체중이 줄고 늘 필요하던 전과는 달리 운동 자체를 즐겁게 여기게 되면서 하루하루 더욱 건강해짐을 느낀다는데, 더불어 삶에 대한 마음가짐 또한 더욱 긍정적으로 바뀐 그녀. 저는 인슐린 펌프 달고 나서 몸이 건강이
회복되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제 제가 지금 저기 일반 나이로는 63이고 호적엔 줄어서 60살로 됐나? 그래요. 그런데도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 이제 저는 첫째는 이제 영어 공부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하튼 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건강에 신경 쓰고 인슐린 펌프 잘 조절해 가면서 그냥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뭐 먹는 약을 한 움큼씩 집어서 드셨다고 하시면 정말 약 때문에 배부른 상황일 텐데요. 이렇게 약을 드셔도 차도가 없으니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죠. 만나보면은 이 환자도 약을 많이 먹었어요. 그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했고, 약은 좀 더 늘어났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심장이 나빠서 스텐트를 2개씩이나 놓고 몸은 좀 더 나빠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병원에 다니는데도 나빠진다.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당뇨병 환자들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 환자처럼. 15년 동안 계속 나빠졌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자기 자신이 점점 몸이 망가지는 것을 자기 자신이니까 느껴요. 그 굉장히 스트레스죠. 불안감이 사로잡혔죠. 거기다 한술 더 떠오면은 의사들이 뭐냐고 그러냐 하면은 의사를 믿어야 될 사람인데 당뇨병 절대 낫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합병증 틈씩 온다고 그러거든요. 또 하나는 혈당이 200 이상 되면 합병증 온다고 그러는데 15년 동안 계속 200 이상인 거예요. 그럼 합병증 계속 만들어주는 의사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을 좌우로 살펴보면은 야, 희망이 없구나. 나도 그렇게 느끼는데 심장이 망가진데 얼마 있으면 죽을 거야. 이런 커다란 불안감에 빠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환자들은 굉장히 내가 굉장히 비참한 상태로 보이죠. 네. 이렇게 장기간 치료를 했는데도 먹는 약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 치료 자신이 상당히 나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치료 방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럴 적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환자가 당뇨병이 자기 친구가 합병증으로 죽고 뭐 이랬으니까 걱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의사한테 가서 의논해가지고 이 구식 치료를 합니다. 먹는 약을 치료하고는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환자 점점 먹는 약이 늘어났어요. 그 경우는 췌장 기능이 망가져서 그런 거죠. 췌장이나 인슐린 만드는 세포인데 먹는 약 먹으면 췌장 세포가 점점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자극해야 되겠죠. 그 약값은 많이 늘어나요. 하용큼 먹어요. 네. 그 심장은 나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내가 보기엔 참 비정상적인 일이고 뭐 아주 비극적인 일인데 그렇게 해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됐던 환자가 인슐린펌프 치료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점점 좋아지는 치료 방법이에요. 이 환자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치료를 하면은 올바른 치료고 원인을 없애는 치료라서 췌장 기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점점 인슐린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가면서 줄어들어가지고 건강해지죠. 완치되는 경우도 있고. 네, 정말 그래프를 보니까 완치라고 하는데요. 이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으면 정말 완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환자 많이 있죠. 지금 내 환자 중에서 완치돼가지고 4년, 5년, 10년, 9년, 뭐 10년까지 계속 완치된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당뇨병 완치 안 되는 병이 아니에요. 완치되는 방법, 그러니까 당뇨병을 완치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원인을 없애는 방법 치면은 완치가 되죠. 근데 완치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처럼 먹약 먹어가지고 이 구식 치료는 완치가 안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점점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죠. 이 인슐린이 처음에 이게 당뇨병 걸리고 나서 3일 만에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혈당치가 한 400, 500 됐던 분이 혈당 쭉 떨어지셨죠? 100으로 떨어졌어요. 인슐린은 150 단위까지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계속 떨어뜨리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치가 계속 조절돼요. 식단 차더라고. 그래서 인슐린 점점 줄어드니까 아까 똑같이 제로까지 떨어져가지고 기계 뛰고 났는데도 혈당치가 450이었던 것이 100으로 계속 조절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완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완치가 되는데 그럼 이 환자는 무슨 일이 있었냐 봤더니 이 기계 뛰고 나서 3개월 후에 처음 시작할 때 검사를 해봤거든요. 첫째 당화혈색소는 혈당치는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기계 뛰고 3개월 후는 당뇨병이 없었단 말이죠. 공복혈당치도 굉장히 높다가 정상화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췌장에서 인슐린 만드는 양을 보면은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이번 시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식전식구. 근데 기계 뛰고 나서 3개월이가 됐어요. 이 사람은 그냥 보통만 먹고 정상화 된 거예요. 약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병원도 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었더니 인슐린량이 10배가 증가했어요. 이거 한 10배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정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상 체장기는 회복해서 정상화 됐으니까 당뇨병 환자가 아니죠. 이렇게 체장기를 회복시켜서 완치되는 것이 인슐린펌프 치료예요. 이 초기 때 하면 굉장히 많이 달랐죠. 합병증 오기도 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차트를 보니까요, 완치된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그 병을 앓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병을 앓은 지 얼마 안 돼서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나요? 많죠. 그래서 대개 당뇨병 걸리자마자 오면은 3, 4개월 만에 낫는율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3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4개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낫는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오래된 환자는 점점 늦게 낫게 되죠. 많이 망가졌으니까. 네. 네. 그럼 이 당뇨를 앓은 기간, 그리고 완치율에 좀 이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학회에 보고한 건데, 이 얼마 되지 않은 환자들, 대개 경우에는 되게 뭐 5개월 이내 나는 일이 많죠. 이 사람 좀 늦게 났지만은, 네. 얼마 안 됐지만은 오래돼서 한 5년 만에, 5년 전에 오면은, 당뇨병 5년 되면 이건 한 2년 만에 났지만 이거 5개월 만에 났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많이 된 사람, 이거 30년 된 사람, 그러면 좀, 이거 3, 4년 있다가 낫게 되고, 이 경우에는 한 2, 3년 만에 낫게 되고, 그래서 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낫게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인슐린펌프를 치료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왜냐하면 오래된 경우에는 치장 기능이 많이 망가져 있거든요. 거기서 점점 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꺼번에 낫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니까 오랫동안 열심히 인슐린펌프를 도와주면은 자기 췌장 세포가 살아나서 인슐린만이 나오니까 인슐린펌프를 떼더라도 정상화 되는 거죠. 그 당뇨병 완치 안 된다는 의사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완치 안 되는 방법을 치료하기 때문에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완치되는 방법을 치료하면 완치된다는 걸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의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논문도 발표되어 있죠. 뭐 인슐린 펌프가 우리 몸속에 있는 췌장을 대신하는 기계다 보니까 완치가 돼서 그 기계를 뗀다는 것은 이제 췌장의 기능이 다시 정상화됐다고 해도 되는 건가요? 그 대신하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췌장 기능이 회복하는 거죠. 네. 우리 인슐린 펌프 달면 얼굴 색도 좋아지고 살도 찌고 볼도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근육도 좋아지고 근육도 커진다. 그러면 췌장도 우리가 일부니까 똑같이 좋아지겠죠. 조금만 짜부러진 거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슐린 펌프 달면은 췌장이 망가진다고 아주 막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아주 비과학적인 생각이죠.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좀 데이터를 봐도 10배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완치가 되게 되는 것인데 회복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식 치료하는 경우에는 먹량을 먹으면 췌장 기능이 점점 나빠져요. 그러니까 점점 환자가 나빠지는 거죠. 합병적으로 심장 나빠. 이 환자처럼 심장에 스텐트까지 2개씩 넣게 되잖아요. 그거는 심장에서 혈관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췌장에는 세포도 작아지죠. 그러니까 뭐 췌장 세포 말고 심장에 들어간 혈관도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많이 막히죠. 이런 환자들이 많아요. 참 마음 아파요. 심장에 스텐트 넣기 전에 왔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합병증 만들어져가지고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그렇게 만들어진 방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좀 망가지는데 우리가 전 세계 당뇨병 학회 1년 반 됐습니다. 작년 9월 달에 발표한 걸 보면은요. 이렇게 췌장 기능이 점점 좋아져요. 실제로 인슐린이 나오는 양을 같은 음식을 줬을 적에, 이게 한 300ml에 대한 경우는 점점 증가하거든요? 회복하는 거죠. 근데 먹량을 먹으면 아까처럼 췌장이 좀 망가졌죠. 그죠? 회복하게 되고, 혈당치도 정상화돼서 아주 건강하게 되는 거죠. 이 환자도 보니까 점점 나빠지다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 췌장을 회복하면서, 먹은 걸 다 살로 가면서 혈당이 정상화되고, 당화혈색이 정상화되니까 몸이 활발하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죠. 이거는 전 세계 학술대에 제가 직접 6,000명의 당뇨 의사들이 모인 데서 발표한 겁니다. 전 세계에. 네, 당뇨의 근본 원인인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인슐린 펌프 치료.
궁금하신 분들 지금 참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서 치료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뭐 지금 보니까요. 치료하자마자 식사나 운동 같은 건 바로 하셔도 되나 봐요. 그렇죠. 정상을 똑같이 하면 되죠. 네. 환자들 입장에서 환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것이 당뇨 치료한다면서 작게 먹이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환자 왔는데 선생님 전 너무 작게 먹어서요. 몸무게도 15kg 빠지고요. 그렇게 적게 먹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경 합병증 와서 다리도 쑤시고 아프고 눈도 좀 나빠졌거든요. 내 소원이 뭐냐 하면은 잘 먹고 싶어요. 네. 잘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우리 환자들 보면은 밥 많이 먹거든요. 고기, 소고기 막 엄청 먹거든요. 이렇게 먹어서 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롭게 식사 잘하고 몸이 건강해지니까, 힘도 세니까 자유롭게 운동도 열심히 하죠. 작게 먹고 운동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또 이 화면을 보니까요. 기기가 참 작기는 한데 그래도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좀 조작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드는데 어떤가요? 뭐 그렇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90살 먹은 사람도 사용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또 한 가지는 환자들이 이제 집에 있을 적에도 인터넷망을 통해서 환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간호사들이 다 감시하는 것이 아마 곧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테스트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환자들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인슐린 들어가는 양, 혈당치를 전달하고 그 환자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게 돼요. 곧 개통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한 가지는 병원에서도 이제 의사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네네. 할아버지부터 뭐 할머니까지 모두 다 아주 열심히 가르쳐서 당뇨병의 전문가가 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사역뿐만이 아니라 당뇨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잘 알게 돼요. 네. 그래서 훈련까지 받게 되니까 집에 가서 아주 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당뇨의 전문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어르신들에게는 참 든든하시겠네요. 네네. 이번에는 방청객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먹는 약이나 주사 치료에 비해 인슐린 펌프의 경우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되지는 않나요? 되지 않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먹는 약을 좀 한 30년간 먹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안 좋지. 그래서 합병증 오잖아요. 합병증 오면 어떻게 돼요? 심장 수술하면 수천만 원 들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리를 아마 이렇게 절단이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다리 절단했기 때문에 일도 못하게 돼서 돈도, 이거 경제력은 높아지지만은 수술 비용도 만만치 들어가요. 신장이 나빠져 보세요. 그러면은 1년 동안에 1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먹는 약도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건강을 돈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인슐린 펌프 달면 한 달에 몇만 원 안 들거든요.
그리고 합병증 예방되니까 훨씬 더 의료비가 안 들죠. 이런 의료비 안 드는 데에 가장 관심 있는 데가 누굴까요? 의료보험회사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선진 의료보험회사는요, 그런 계약을 맺으면은 20%를 공짜로 해준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의료보험회사에서 합병증 안 오니까 수천만 원 심장 수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혈액 투석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돈이 안 나가잖아요. 그걸 공짜로 해줘. 그러니까 의료보험만큼의 이익에 대해서 관심 있는 단체도 없을 텐데, 회사도. 얘네들이 해준 거 보면은 훨씬 더 먹약보다 치료가 잘 된다는 거, 이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식본부 치료하는 거에 훨씬 더 이익이에요. 눈이 한번 망가지면 일도 못 해요. 뇌기처럼 돈도 많이 들어요. 왜 그 생명과 돈과 바꾸겠습니까? 근데 훨씬 더 이익인 거예요, 또. 실제로 돈 들어간 거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는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예,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면 운동이나 바깥 생활을 하기에 불편하거나 뭐 그런 점은 없는지요? 불편하잖아요. 운동은 더 잘하고요. 바깥 생활도 더 잘하죠. 기운도 나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한 몇 년 됐나? 2, 3년 전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프로 골프 선수가 그 프로 골프는 그걸로 이제 이게 생활에 들어온 건데 그 전 세계 LPGA 같은 데도 우승하는 사람이 인슐린 펌프 달고 우승해요. 그 뭐 테니스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런 불편이 없거든요. 실제로 아무 불편이 없는 거예요. 네. 활동 면에서도 큰 제약 받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제작진에게 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만나봤던 환자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인슐린 펌프 치료가 수술인 줄 알고 많이 망설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환자분들이 종종 계시나요? 글쎄요,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어요. 인슐린 펌프 다는 것은 누구나 1분이면 달고, 1분이면 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술도 아닌데, 누가 이렇게 악담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달지 못하게. 저도 수술도 아닌데, 누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거 왜 누가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건지, 환자 스스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주 쉽게 달고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네. 뭐 그런 분들 보실 때마다 올바른 정보를 많이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드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의사하는 이유도 환자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는 건데, 환자가 잘못 알아가지고서 눈도 멀고, 망막증 오고, 신장도 나쁘고, 혈액 투석하고, 온 가족이 다리도 절단한 경우도 있고, 계속 망가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도 사람인데 그런 사람 보면은 슬퍼지지 않겠어요? 참 마음 아픕니다. 그러니까 제발 합병증 오기 전에 빨리 합병증 예방의 치료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이상하게도 합병증 온다는 거 알면서도 먹약 치료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잘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네. 예, 물론 인슐린 펌프 치료도 그 아주 쉬운 방법인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앞으로 많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환자들이 정말 올바른 정보를 갖고선 말기 되기 전에 보다도 처음부터 와가지고 자기 몸을 망가뜨리거나 돈 많이 들게 만들지 말고 스탠드는 돈 많이 들잖아요. 뭐 그래서 학대하고 나올 필요 없이 처음부터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까 처음부터 완치도 되고 합의도 있고 완전히 좋아지는데 왜 이렇게 나쁜 치료를 골라서 하는지 그 참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난 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직접 환자가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진실이죠. 그 사람들이 무슨 특별 목적을 하는 건 아니죠. 그 사람 정말 환자 살리고 사는 말이니까 우선 환자 자신이 똑바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 전시에 얘기한 것처럼 난 이렇게 좋아졌는데 자기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막 그렇게 막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환자분께서 아주 결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건국대 의대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당뇨와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금 인생의 활력을 되찾은 당뇨 사례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